안녕하세요. 골라TV 김홍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입니다. 네, 오늘은 XM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XM은 기업들 사무에 쓰는 소프트웨어 그런 업체잖아요. 네. 요즘에 시장에서 어떻게 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XM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제 기업이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접근이 좀 어렵고, 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아주 좀 러프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냥 XM은 상당히 지금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다. 네. 그다음에 개인들은 잘 모를지라도 기업들이 좀 많이 찾는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B2C보다는 B2B가 훨씬 더 네. 인기를 얻잖아요. 그리고 B2B는 또 이제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많이 그 수주가 있잖아요. 네. 네, XM은 2015년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 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DB 성능 관리.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청을 예로 들게요. 네. 경찰청에서 이제 막 범죄자들을 저도 뭐 지문 있고 우리 김PD도 지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 말고도 뭐 데이터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하고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네. 평상시 정리도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면 좀 쓰기 좋겠죠.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위주의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이 맥스 게이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매출 비중도 나오지만 여기 30% 이상, 그래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뭐 소프트웨어들의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네.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 연결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쪽도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 사스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 사스 형태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뭐 여전히 더 큰 규모는 이 소프트웨어들을 보통 구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특정 뭐 서버 지역 이런 데 구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쓸 때마다 그냥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6월달에 신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판매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맥스게이지가 22년도 기준 국내에서 55% 이상, 네. 뭐 독보적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이제 공공기관, 대기업들,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기업은 여러분 익히 다 아시는 삼성, 현대차, SK 이런 그룹들 다 쓰고 있고요. 네. 공공기관도 뭐 정부 부처들 다 동사 제품들 많이 쓰고 있고, 금융기관은 뭐 은행권들, 동사 제품들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적으로도 29개 국가에 900여 개 고객사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네네네. 물론 이제 국내 고객, 예를 들어 삼성이다. 네네. 삼성인데 해외에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해외 매출 잡히긴 하는데, 네. 진짜 순수하게 이제 외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국내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그 공공기관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국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근데 동사는 그래도 해외에서도 일부 좀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쪽에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 DB 성능 관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앞으로도 계속 더 쌓일 거죠. 근데 관리를 잘해줘야지 뭔가 각 기업별로 공공기관별로 필요할 때 그 DB들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IT 장애 탐지 대응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요 맥스게이지 제품을 주력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처럼 그 B2C 업무가 많은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중요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동사 이제 솔루션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계속해서 빅데이터 수주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자기들 제품들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안 써주면 그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단 올해 구축한 그 수주를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서울특별시, 경찰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또 뭐 시, 뭐 경찰청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미 사전 사업을 진행을 완료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사업이 끝났고 이제 본계약에 대한 부분도 수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사전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이제 본계약도 수주를 따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23년도 11월에 서울시에서 일단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뭐 수주 공고 이런 현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엑셈이 낙찰 받았었던 그 솔루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낙찰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 예상 수주 금액은 일단 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공공사업 수주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나 전과 기록 통합 시스템 구축인데, 역시나 1차 사전 사업은 진행이 됐고 2차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1차보다 2차가 규모가 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수주를 받게 되면은 상당 부분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일단 뭐 흔히들 말하는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했는데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가 와가지고 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뭐 소프트웨어 구축을 한다. 그것도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설계한 대로 그대로 이제 완성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2차 계약까지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수주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동사가 일본, 미국, 그다음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속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법인 모두 다 영업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법인들이고, 일단은 미국 쪽에서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파운드리 2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DB 모니터링 솔루션을 이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공장 지을 당시에 동사 솔루션을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2공장 짓게 되면 여기에도 동사 솔루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2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수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동사 실적 매출액은 628억, 영업이익은 한 10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14%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 평균 24%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일단 떨어지는 이유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네. 앞서 맨 처음에 사옥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규 사옥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을 하면서 그동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일단은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 분기 비용이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뭐 예를 들어 들어가지 않다가 올해는 지금 분기마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일부 지금 이익이 빠지고 있고요. 신규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사업을 옮겼잖아요. 네. 새롭게 사업을 옮기면서 공간도 좀 넓어졌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 이 소프트웨어들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이 사실은 그렇죠. 핵심 요인이죠. 네. 바로 인력입니다.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력들이 개발자분들이라 하죠. 보통 이 개발자분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올해 이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여전히 사실은 이익률 17%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단기 순이익단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옮겼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영업 외딴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 이익으로 잡힐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순이익에는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 순이익단에서는 좀 일부 올해 들어온 게 있고 향후 또 들어올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체크하실 때는 이런 점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탑라인 단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의견은 일단 7,2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이
쓴 시점, 발간 시점, 주가 변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XM이 본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최근 그 제가 이제 탐방과 보고서 그 발간 그 기간 동안 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투자 판단이 어렵죠. 근데 일단 적정 주가는 제가 볼 때 한 7,200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로 7,2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XM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도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또 새로운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